이야기는 문이 열리는 장면과 함께 두 여성이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장을 만납니다. 문이 열리고 기린이라는 신화적인 짐승이 나옵니다. 기린이 왜 문을 열었냐고 묻자 장은 아픈 어머니를 치유하기 위해 그 힘을 빌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팔이 불타오르며 공격합니다. 짐승의 머리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짐승의 속도에 금세 압도당해 날아가 버립니다. 팔이 부러진 듯 잡고 있지만 그는 웃으며 불사조 폭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공격하면서 그의 팔은 회복됩니다. 큰 돌 기둥을 짐승에게 던지지만 기린은 쉽게 그것을 부수며 장을 다시 밀어냅니다. 갑자기 땅에서 얼음이 분출되며 장과 기린 모두 얼어붙습니다. 우리는 얼음에 축인 젠을 만나고 다른 원소의 축들이 뒤따릅니다. 흙, 나무, 그리고 금속. 이때 문에서 어린 기린이 나와 달아나는 것을 봅니다. 기린은 금속의 축의 공격을 피하면서 얼음에서 빠져나옵니다. 더 악마적인 형태로 변해 다시 장을 공격합니다. 장은 가까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충돌 후에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짐승은 두 여성을 납치하고 젠이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의 공격은 한 손으로 막히고 그는 날아갑니다. 기린은 지금 악마의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두 여성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년 후 우리는 산속 마을에서 수라는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약초를 채집한 후 집으로 돌아오며 물을 마시기 위해 멈춘 채로 한 노인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마을의 6째와 7째 장로를 소개받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특별한 엘릭서 덕분에 더 건강해진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달려가는 수를 맞이하고 수는 약국에 도착해 약초를 5째 장로에게 건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와 부딪혀 그의 약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셋째 장로이자 마을의 촌장입니다. 그는 깨진 조각들을 치우며 그녀에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며 산 위의 노대가에게 새 항아리를 사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수는 즉시 떠납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수상하게 생긴 3명의 가면 쓴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긴장하며 돈을 숨기려 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을을 찾고 있는 여행자들이며 쉴 곳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긴장하며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들은 떠나지만 수는 이 만남에 겁을 먹고 재빨리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이 걸려 언덕 아래로 굴러갑니다. 그녀는 멈추고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닫습니다. 일어나면서 그녀는 영혼의 안개 언덕이라고 쓰인 큰 경고문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수는 글자가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날개가 그녀의 다리를 스치자 그녀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는 즉시 그 생물을 잡아 던지지만 그것이 단지 오리였음을 깨닫고 오리를 쫓아갑니다. 호수에 도착한 그녀는 알몸의 장을 발견합니다. 수는 그 광경에 당황하여 미끄러집니다. 장은 그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뛰어오르지만 오리를 구하면서 그녀를 지나칩니다. 수는 이를 믿을 수 없어 물에 빠집니다. 장은 수와 친해집니다. 그는 왜 그녀가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새 항아리를 구하러 노대가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은 그를 알고 있어서 그녀를 안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둘이 길을 가면서 수는 장에게 왜 안개 언덕에 들어가는 경고문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장은 오래된 전설을 설명합니다. 오래전 안개 언덕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사냥하고 잡아먹으며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5 원소의 축들이 나타나 함께 악마들을 물리치고 봉인했습니다. 몇몇은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축들은 균형을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데가의 집에 도착하고 수는 압도적인 술 냄새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전시된 모든 항아리와 작품들을 감탄합니다. 노데가는 술산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는 새 항아리를 가지러 왔다며 그에게 돈을 건넵니다. 노데가는 장에게 주문한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장이 그것을 가져오고 둘은 떠납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장은 술을 배웅하기로 합니다. 마을에서 장로들은 마을 종소리를 듣고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문에서는 아까의 3명의 가면 쓴 남자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이미 사망했으며 1명은 부상당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 중 1명이 달려오자 6째 장로가 나타납니다. 그는 쌍검을 휘두르며 남자와 격투를 벌이지만 금방 제압당해 멀리 차이고 자신의 칼에 찔립니다.
다섯째 장로가 뛰어내려와 싸움에 가세합니다. 그는 창을 들고 달려들어 자리를 잡으며 여섯째 장로보다 더 능숙한 모습을 보이며 남자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두 번째 남자가 싸움에 가담합니다. 두 남자는 함께 공격을 시작하며 칼을 던지면서 다섯 번째 장로에게 돌진합니다. 다섯 번째 장로는 두 개의 칼을 막아내지만 결국 그들의 이상한 팔에 찔리고 맙니다. 일곱 번째 장로가 폭발물을 발사하여 도부려 하지만 다섯 번째 장로도 피를 토하며 날아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장로는 계속해서 폭발물을 쏘지만 남자 중 한 명이 그것을 튕겨내어 다시 장로에게 맞히고 장로는 큰 부상을 입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다섯 번째 장로를 마무리하려고 급히 다가가지만 그가 공격하기 직전에 잔이 나타나 그를 저지합니다. 순식간에 잔은 남자들 중 한 명의 위에 올라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손에 붙잡힙니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새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잔은 불꽃을 활성화하여 그 짐승을 불태웁니다. 장로들과 수는 잔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그를 전설의 불꽃 축으로 알아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그의 음식을 훔치고 있는 아이들을 쫓아내는 단이라는 소년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도망가고 단은 그들에게 욕을 하지만 갑자기 긴 여행에서 돌아온 그의 형키를 봅니다. 단은 기뻐하며 형을 껴안고 형이 그에게 좋아하는 빨간 과일을 선물로 주며 둘은 순간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마을 문에서 오는 소란을 발견하자 그들은 서둘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갑니다. 문에서 우두머리는 모두에게 후퇴하고 재집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부상자를 도와 안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잔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깃털이 솟아오르는 변화를 겪으며 그의 진짜 모습이 공작임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속도와 힘이 균등해 보이지만 공작이 잔에게 돌진하여 숨결 공격을 사용하여 그를 날려버립니다. 공작은 연타를 이어가며 잔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습니다. 잔은 공격을 멈추고 불꽃을 활성화하여 공작을 날려버립니다. 그는 불꽃을 사용하여 속도를 높이고 맹렬한 일격을 가합니다. 공작은 강하게 날려지고 결국 도망쳐 버립니다. 장로들은 다른 마을 주민들과 재집결하며 부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킬은 다섯 번째 장로의 상처를 치료하려 하고 우두머리는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악마에게 공격당했으며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작이 갑자기 그의 뒤에 착지하고 우두머리는 공포에 마비됩니다. 공작은 그에게서 특정한 냄새를 감지하고 특정 위치를 묻습니다. 우두머리는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잔이 날아와 공작을 거서차며 날려버립니다. 그는 공작을 제압하지만 공작은 마을 주민들에게 숨결 공격을 시도합니다. 잔은 폭발을 막아내지만 뒤에서 빈틈을 보이고 공작이 날아들어와 그의 팔과 다리를 베니다. 이 부상으로 공작은 잔에게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공작은 깃털을 펼치며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잔에게 그들의 본성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작의 깃털을 바라보며 일부는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심지어 여섯 번째 장로도 영향을 받아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공작은 변한 사람들을 흡수하여 그들을 먼지로 만듭니다. 그들의 정수를 흡수한 후 공작도 자신의 형태로 변신합니다. 공작은 새로운 인간 형태를 얻게 되고 자신의 새 모습에 잠시 감탄합니다. 공작은 노파의 마음을 읽고 찾고 있는 것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공작은 잔을 땅에 남기고 떠나며 잔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잔의 머리카락은 불꽃으로 변하고 그는 가면을 쓰며 힘이 치솟아 빠르게 악마를 쫓습니다. 여섯 번째 장로는 남아 완전히 악마로 변신하여 미쳐 날듭니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까지 공격하지만 킬이 갑자기 뛰어들어 아이를 구합니다. 여섯 번째 장로는 그들을 몰아넣고 그의 발톱으로 찌릅니다. 나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형을 구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는 앞으로 뛰어들어 막대기로 공격하지만 대신 그가 꿰뚫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장로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킬에게 더 이상의 해를 입히기 전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악마를 따라잡고 그들의 전투는 계속됩니다. 그는 악마의 새로운 형태와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악마는 자신의 오라를 그에게 붙이고 각 공격 후에 그를 끌어들입니다. 자는 악마를 붙잡지만 이는 그가 산 위로 날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먼지가 걷히자 자는 비교적 무사한 것으로 드러나며 그의 몸은 완전히 불꽃으로 빛나며 더욱 강력한 형태로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잔의 속도와 힘은 엄청나게 향상되어 악마를 쫓습니다. 그는 불꽃 채찍을 사용하여 그것을 잡고 산으로 차버립니다.
악마는 자신의 깃털을 사용하여 공격하면서 반격합니다. 그것은 모든 깃털을 한데 모아 거대한 드릴처럼 회전하는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잔은 그것을 막으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다시 밀어냅니다. 공격의 끝이 그의 목을 베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힘을 모아 공격을 반으로 쪼개어 버립니다. 그는 악마를 향해 날아가 가슴을 공격하여 심장을 폭발시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연속 공격을 퍼붓고 악마를 땅에 내리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악마는 공작새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나는 악마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고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변하게 했는지 묻습니다. 악마는 그에게 진실을 찾기 위해 뒤의 터널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촌장이 허둥지둥 도착합니다. 그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달리다가 가지에 미끄러져 약병을 떨어뜨려 엘릭서가 쏟아집니다. 잔은 그 이상한 약을 주워 냄새를 맡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터널로 달려가 기린의 아들이 사슬에 묵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엘릭서의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잔은 그 광경에 분노합니다. 그는 기린을 구출하고 기린을 데려가며 공작새는 악마 세계가 기린을 데리러 올 것이며 인간들이 그들의 죄를 속죄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수는 말문이 막히고 잔은 그녀를 지나쳐갑니다. 다음날 수는 아버지가 깨어나자 그와 함께 있고 왜 그들이 악마에게 공격당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3년 전 그들의 마을에 치명적인 역병이 발생했다고 그녀에게 밝힙니다. 마을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감염되었고 그들은 치료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린이 나타났고 그 비늘 중 하나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물을 마신 후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린을 잡아 비늘로 엘릭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로가 마을로 돌아오고 촌장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엘릭서를 장기간 사용한 것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 같고 첫 번째 장로는 기린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는 더 알고 싶어서 자원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장과 알고 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로는 그의 동료 치를 그녀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고 몸이 적응되면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안개 언덕 깊은 곳에 원시 악마 아스모데우스, 광기의 야수, 탐욕의 야수가 봉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공작새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아스모데우스는 잔이 싸움 후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린을 잡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의 새 악마 장군들에게 잔을 뒤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작은 악마 마라는 협력할 것을 제안하지만 다른 악마 산초는 관심이 없어서 각자 길을 떠납니다. 플레임 엑시스 진이 나타나자 하위 악마들이 흩어집니다. 그는 봉인에 이상이 있음을 느껴 다른 원소축들과 합류합니다. 그들은 공작새 악마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남성 축은 장벽을 조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는 3년 전 잔이 치명상을 입었을 때 화염 봉인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벽에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축들은 공작새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궁금해하고 남성 축은 공작새가 몸을 분리하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 능력을 사용해 구멍을 통해 탈출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가 그들의 위치에 도착해 공작새가 이미 패배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충격을 받지만 이것은 잔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성 축은 진에게 화염 봉인을 수리하라고 하고 나머지에게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는 잔이 그의 오리 동료 수이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기린과 함께 안개 언덕으로 향하고 잔은 그의 어머니와 친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을 멀리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에 강렬한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와 치에가 안개 언덕의 호수에 도착한 것을 봅니다. 치에는 수에게 언제든지 악마를 만날 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을 사용하여 기린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는 물병을 채우다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두 명의 악마가 나타나고 그들은 수에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에가 그 길에 뛰어들어 두 악마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쉽게 개를 베어내고 다른 쪽으로 뛰어올라 활로 마무리합니다. 수는 안도하지만 치에는 마라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치에는 그를 쏘려고 하지만 그는 물로 그것을 막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부채로 싸웁니다. 그는 부채에서 칼날을 발사하고 치에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녀는 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수와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수는 그녀의 석궁으로 쏩니다. 그들은 모든 방향에서 마라를 쏘고 치에는 그를 치르려고 돌진하지만 그는 결국 입으로 막습니다. 마라는 번개 공격을 충전하여 치에를 충격에 빠뜨리고 그것은 수에게도 전해집니다. 마라는 그들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잔이 갑자기 그에게
주먹을 날려 마라를 날려버립니다. 마라는 다시 일어나서 기린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는 잔에게 돌진하고 둘은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잔은 그를 붙잡고 연속 공격을 퍼부으며 마라의 부채까지 부술버립니다. 마라는 그를 플레임 엑시스로 인식하지만 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물로 잔에게 들이받지만 잔이 불을 활성화시켜 거대한 화염을 만들어내고 그 불길이 모든 물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마라를 태워버리며 마라는 원시 형태로 땅에 쓰러집니다. 장은 그를 끝내려 하지만 갑자기 목에 통증을 느낍니다. 마라는 이 기회를 잡고 갑자기 부풀어 오르며 자폭을 준비합니다. 그는 거대한 물폭발로 폭발하고 모두가 휩쓸립니다. 한편 우리는 첫째와 둘째 장로가 그의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다섯 번째 장로를 봅니다. 그의 상처가 너무 심각해서 그들은 그를 치유하기 위해 영약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몸에 마귀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장이 깨어났을 때 숫가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기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일어나면서 그는 갑자기 그의 옆에 치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특이한 자국을 보지만 그녀는 갑자기 깨어나 그가 변태라고 생각하고 그를 때리고 뛰어갑니다. 그 순간 파울라는 또 다른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 악마는 존에 대한 원한을 가진 것 같으며 그는 지난 10년간 복수를 위해 훈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존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악마는 검으로 그에게 돌진하고 그의 구슬이 갈라져 존을 공격합니다. 존은 우위를 점하여 악마의 검을 무장해제시키고 그의 불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존은 악마의 오래된 상처를 알아봅니다. 그의 목이 아파서 힘을 잃게 되고 악마는 그를 차서 멀리 날립니다. 존은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플래시백에서 10년 전 그가 안개 언덕의 수호자였던 것을 봅니다. 버와 그의 친구 웽는 탈출하려 하지만 존은 그들이 떠나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웽는 약하고 죽기 직전이지만 버는 그가 오랫동안 인간의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는 그의 친구를 구하려고 필사적이지만 존은 쉽게 그를 물리칩니다. 존은 그를 끝내려 하지만 웨이가 갑자기 그를 구하려고 시도하고 대신에 그는 날아가 버립니다. 파우는 분노하여 존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불꽃검을 만들어 파우의 팔을 자릅니다. 현재로 돌아와 파우는 그들이 단지 생존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존은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고 파우는 그를 바위에 부딪히게 날려버립니다. 파우는 그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말하며 10년 전보다 더 약해졌다고 하고 그를 실망이라고 부릅니다. 파우는 그의 꼬리에서 나온 가시로 공격하지만 치가 갑자기 그를 방어하며 모든 가시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릭서 알약이 든 주머니를 떨어뜨립니다. 치는 그녀가 가시 중 하나에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우는 그녀의 주머니를 잡습니다. 그는 즉시 기린의 냄새를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알약을 복용합니다. 존은 그의 신성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의 목에 기생충이 있는 것 같아 그를 멈춥니다. 파우는 그를 끝내려 하지만 갑자기 녹색 불꽃에 맞고 플레임 엑시스 진이 나타납니다. 한편 수는 깨어나 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는 3년 전 병에 걸린 후 기억을 잃었다고 밝히고 답을 얻기 위해 존과 기린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는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하여 그녀가 아직 할 수 있을 때 안개 언덕을 벗어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수는 그 같은 오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수는 실제로 강력한 현자지만 현재 봉인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수는 존의 향기를 추적하며 길을 안내합니다. 진이 존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갑자기 그를 붙잡고 그들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그를 비난합니다. 그들이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존은 그들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으며 그들을 구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3년을 기린을 찾으며 보냈다고 설명하고 기린과 그들의 어머니를 교환할 수 있는 에이거스 타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은 이것을 믿기 어려워하고 존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하지만 불꽃 씨앗들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징으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불의 부족에서 쟡은 다른 모든 소년들을 이기고 풀제어 능력을 뽐내며 시험을 최고 점수로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결과를 말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깁니다. 그는 갑자기 누군가가 짧은 시간 안에 불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형을 위해 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그에게 지름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존은 사람이 불에 대한 제어력을 즉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들은 불모의 불꽃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그를 꾸짖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모의 불꽃을 찾기 위해 그들의 부족의 금지 구역에 들어가다 죽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샹은 그의 형을 찾으러 가고 그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불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존이 도착하고 그가 시험에서 1등을 한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징은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존은 그를 기분 좋게 하려고 다음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징은 그것을 그에게서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며 자신은 아무리 훈련해도 불을 제어할 수 없지만 그는 쉽게 할 수 있는 천재라고 말합니다. 징은 그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뛰어가고 젬은 그의 형이 손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훈련한 것을 봅니다. 젬은 그들의 부족 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가지만 미끄러져 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간신히 스파이크를 피하고 마그마가 그를 향해 폭발하지만 모두 피해서 착지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많은 해골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들이 메마른 불꽃을 찾으러 온 다른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주위를 둘러보지만 극도의 더위가 그를 지치게 한다. 그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불채찍에 잡히고 그것이 그의 팔을 태우기 시작한다. 불꽃 악마가 메마른 불꽃의 씨앗을 들고 나타난다. 악마는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런 어린아이가 메마른 불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한다. 악마는 그의 잠재력을 감지하고 왜 이런 지름길을 택하려는지 궁금해하지만 자는 형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악마는 그를 조롱하려고 불꽃 씨앗을 용암에 떨어뜨리지만 자는 형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고 신성한 에너지로 폭발한다. 그는 자유롭게 되어 손을 용암에 집어넣어 씨앗을 구한다. 악마는 충격을 받고 자는 갑자기 그를 목을 잡고 내리친다. 악마는 그의 힘을 인식하고 결국 그에게 복종하게 되며 그의 임무가 화염 일족의 진정한 후계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잔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며 그의 몸에 붙는다. 메마른 불꽃이 드러나고 악마는 그에게 그것을 씨앗으로 정제하여 그들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우리는 진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는 여전히 불꽃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딴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의 목에 씨앗 하나를 억지로 삼키게 한다. 진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자는 그에게 곧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곧 우리는 진이 다음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본다. 장로들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사람들을 발표하지만 진은 잔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음을 알아차린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대장은 잔의 손이 너무 다쳐서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진은 집으로 달려가서 잔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씨앗을 정제하는 것을 발견한다. 진은 형이 자신 때문에 자리를 잃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만 잔은 그저 그가 행복해하는 것을 기뻐한다. 잔이 그를 위해 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진은 그를 믿기 시작한다. 하지만 바울이 방해하고 마라도 다시 나타난다. 진은 변신하여 두 악마에게 돌진하고 그들과 타격을 주고받는다. 마라가 그에게 충돌하고 그는 번개에 놀라지만 잔이 뛰어내려 마라를 때려 눕힌다. 그러나 잔은 여전히 부상 중이다. 진은 바울과 싸우며 그의 구체를 불꽃으로 막아낸다. 바울이 큰 공격을 준비하고 진은 불꽃을 모아 응수한다. 두 공격이 충돌하고 바울은 점점 밀리기 시작하지만 그의 구체를 쪼개어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한다. 진은 불꽃의 고리를 만들어 구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고리를 바울에게 던져 그를 소각하여 떨어뜨린다. 진은 숨을 돌리지만 마라가 갑자기 그를 붙잡아 번개로 충격을 준다. 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션이 나타나 진을 구출하면서 마라는 갑자기 얼어붙는다. 마라는 도망치려 하지만 얼음에 몰려 션에게 붙잡히고 만다. 그는 다시 자폭하려고 하지만 션은 그의 힘을 발휘하여 마라를 완전히 얼려 조각내버린다. 바울은 다시 일어나 그들이 악마를 봉인한 것에 대해 저주한다. 션은 그를 끝내려 하지만 잔은 그를 놓아주기로 결정한다. 바울이 비틀거리며 떠날 때 션은 잔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때린다. 션은 여전히 3년 전의 일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으며 그가 여동생과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을 상기시킨다. 진은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한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션의 여동생 린을 만난다. 우리는 그녀가 잔이 그의 힘을 제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화염일족에 보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션은 그녀를 걱정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험한 임무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그녀가 잔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 잔은 진지하게 임하기로 결심하지만 린은 자신의 물로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물이 그의 몸에 흡수되자 그의 힘이 폭주하게 된다. 린은 날아가고 잔은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공격을 막고 그의 불꽃을 자신의 몸에 흡수한다. 그의 어머니는 결국 기절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몸에 있는 불꽃이 제거될 수 없으며 그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잔은 기린의 전설을 기억한다. 그는 그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아구스 타워에 갔다는 것을 깨닫지만 시아는 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천년간의 악마에 대한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고 언급한다. 시아는 기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가기로 결정하며 잔에게 그가 이를 끝내기에는 너무 약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잔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며 시안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만 시안은 그냥 걸어간다. 잔은 갑자기 그의 신성한 힘을 발휘하여 시안에게 돌진하고 불의 연속 공격으로 공격한다. 시안이 변신해 가까스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둘 다 강하게 튕겨져 나간다. 시안은 그가 여전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돌아가서 수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기린을 다시 존에게 건네지만 린을 구하지 못하면 직접 그를 죽이겠다고 경고합니다. 두 형제는 치에에게 다가가 그녀가 우드 부족 출신임을 알아차립니다. 존은 그녀가 바오의 공격을 받고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수리가 진행 중이고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족장에게 다가가 악마 공격 후 치료를 위해 데려온 가족들의 상태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족장은 모두가 괜찮으며 마을 외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던전에 갇혀 있으며 엘릭서의 한계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오대장이 회복되었고 엘릭서의 힘 덕분에 그의 힘이 증가한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킬이 다가와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대장은 그의 동기를 묻자 킬은 악마 공격 중 무력했으므로 형의 복수를 하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대장은 그의 제자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가면서 킬은 마을에 도는 소문, 즉 마지막 공격에서 마을 사람들이 악마로 변하게 한 것이 엘릭서라는 소문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가 병을 위해 엘릭서를 복용했지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두 가지 다른 엘릭서가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오대장은 갑자기 그를 공격하여 벽에 고정시킵니다. 킬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오대장은 그의 악마의 에너지에 휘말려 파괴적인 펀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까스로 킬을 놓치지만 다시는 엘릭서를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우리는 수와 수이가 길을 잇고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수이는 자신이 모은 특별한 약초를 드러내며 그것이 기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린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유인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약초를 요리하고 수이는 3가지 다른 병을 만듭니다. 수는 왜 3개인지 궁금해하고 수이는 자신이 읽은 고대 책에서 그 약초가 3가지 독특한 냄새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수이는 첫 번째 병을 풀지만 그것이 역겨워서 그들이 구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소를 찾고 수이는 두 번째 병을 풉니다. 놀랍게도 향긋하고 물속에서 꽃이 다가옵니다. 수이가 그것을 조사하는 동안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도망칩니다. 그들은 거의 잡아먹힐 뻔했지만 수이는 첫 번째 병을 다시 사용하여 한 번의 타격으로 그것을 제거합니다. 수는 지쳤지만 수이는 세 번째 병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병을 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덤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고 두 사람은 흥분합니다. 그들은 신속히 생명체에게 다가가 꼬리를 붙잡지만 그것은 기린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치에는 깨어나서 자신의 상처가 치료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잠들어 있는 기린을 보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상태로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은 그녀가 괜찮아서 기뻐하며 방에 들어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의 등에 약을 발라주지만 그가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 기생충이 그의 능력을 억제하고 그것을 사용하려 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은 그녀가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치에는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단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그에게 줍니다. 존은 몸에 기생충을 심은 것이 틀림없이 포크 데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임무를 계속할 결심을 합니다. 진은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지만 존은 그에게 자신의 방어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은 어머니를 구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존은 결국 그를 동행하게 허락합니다. 한편 우리는 안개 언덕에서 기린을 찾고 있는 이대장을 봅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우리는 수가 이상한 돌 괴물에게 잡힌 것을 봅니다. 이대장은 그녀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노란색으로 변하여 그들에게 뛰어내립니다. 그는 즉시 우리를 부수고 수를 붙잡아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의 길이 갑자기 막히고 그 생명체가 그들을 사방에서 둘러쌉니다. 이대장은 다시 노란색으로 변해 벽 하나를 부수지만
벽이 즉시 재생되어 그에게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체는 그의 노란색 형태가 그의 힘을 증가시키고 보라색 형태가 그의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장은 자신의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에게 자신의 벨트에서 신호탄을 잡고 기회를 만들면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대장은 미쳐 날뛰며 벽을 부수고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줍니다. 수는 기회를 잡아 신호탄을 무사히 던져 넣습니다. 그 생명체는 그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 사람을 제압하며 빨리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대장과 그의 동료 콩이 도착합니다. 그 생명체는 그들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초를 두려워합니다. 일대장과 콩은 옆으로 밀려나고 산초는 돌 괴물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물은 거대한 거북이로 변신하여 산초의 공격을 막고 돌로 그를 둘러쌉니다. 그들은 돌 스파이크로 공격하지만 산초의 피부를 뚫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초는 벗어나지만 거북이는 또 다른 기술을 발휘하여 그를 봉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산초는 갑자기 이상한 점액을 쏘아 기둥을 부수고 그들의 재생 속도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산초는 거북이를 점액으로 덮고 한 번의 주먹으로 부숩니다. 산초는 두 번째 장로를 붙잡고 그의 영약 주머니를 가져가지만 갑자기 칼날이 날아가고 우리는 첫 번째 장로가 다시 일어선 것을 봅니다. 콩은 산초를 때려 뒤로 밀치고 우리는 콩의 몸이 철처럼 단단한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장로는 수에게 두 번째 장로와 함께 떠나라고 말하고 그는 산초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의 무기는 손에서 떨어지지만 그는 정신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콩은 산초와 주먹을 주고받으며 싸우지만 산초가 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철 같은 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콩은 여러 개의 사슬로 산초를 억제하고 첫 번째 장로는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산초는 벗어나고 첫 번째 장로의 칼날을 녹이는 빨간 점액을 쏩니다. 전투는 계속되지만 산초는 두 사람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첫 번째 장로의 팔까지 가져갔습니다. 산초가 그들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갑자기 치가 나타나며 화살에 맞고 그런 다음 존의 불채찍에 잡힙니다. 치는 첫 번째 장로를 확인하고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볼 때 키린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존과 재회하고 그는 존에게 산초와 싸울 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산초는 존을 공작 악마를 물리친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장로에게서 가져온 영약을 마시고 갑자기 변신하여 새로운 형태를 얻습니다. 존과 진은 그와 싸우기 시작하지만 산초는 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존은 다시 한번 산초를 억제하고 진은 불의 고리로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산초는 벗어나서 진을 쳐내버립니다. 존은 그와 싸우게 남겨지지만 존은 곧 압도당하기 시작하여 벽에 부딪힙니다. 산초는 곧장 뚫고 들어가지만 존은 갑자기 불검을 만들어 산초의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땅에 내던져집니다. 진이 돌아오고 형제들은 산초를 향해 공격을 합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은 날아가서 눌려버립니다. 산초는 힘을 발휘하여 그를 마무리하려 준비합니다. 하지만 존은 그의 형제를 방어하고 산초의 공격을 뚫고 나가지만 결국 찔리게 됩니다. 존은 갑자기 기생충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산초는 그게 전부라는 것에 실망합니다. 치는 존을 돕고 싶지만 첫 번째 장로는 그녀에게 우선순위가 키린임을 상기시킵니다. 산초는 존을 마무리하려 준비하지만 갑자기 그의 형제를 풀어주고 그는 산초를 날려버리고 존은 빠르게 상처를 닫습니다. 하지만 산초는 바로 돌아와서 진을 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이 자제력을 잃고 신성한 힘을 활성화하게 만들며 그는 심지어 몸에서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순식간에 존은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고 산초의 몸 절반을 날려버립니다. 산초는 반격을 시도하지만 존은 모든 것을 막고 최후의 불타격을 날려 산초와 그의 주변 모든 것을 완전히 소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힘의 표현에 충격을 받지만 존은 완전히 지쳐 쓰러집니다. 진도 괜찮아 보이지만 갑자기 첫 번째 장로에게 인질로 잡힙니다. 첫 번째 장로는 키린을 요구하고 존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치는 키린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존은 그녀가 줄곧 그것을 노리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키린을 잡는데 성공하지만 그 지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존은 왜 목적 사람이 평화를 깨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치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장로는 그녀가 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약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키며 그것이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치는 그것을 계속할 수 없고 그들 주변의 지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로는 진을 던져버리지만
그는 절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론은 그에게 다가갈 에너지가 없지만 그의 채찍으로 그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론도 미끄러지기 직전이지만 수는 그를 끌어당기려 합니다. 진은 재빨리 진을 끌어올리는 것을 돕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존이 대신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을 구해서 그저 기쁩니다. 첫 번째 장로는 갑자기 돌아와 치를 뒤에서 찌르고 키린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한편 안개 언덕 깊은 곳에서 화염 봉인이 약해지고 아스모데우스는 그것이 그들이 자유로워질 기회임을 인식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오행 봉인을 부수고 1000년 만에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악마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아스모데우스는 인간들로부터 세계를 되찾을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비디오는 끝납니다.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